22번. 각각의 오브젝티브 하면요, 객관적인이라는 뜻이죠. 객관적인. 자, probability는요, 가능성. 우리는 이거를 이제부터 그 가능성을 그냥 확률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각각의 그 확률은 어떤 확률? 객관적인 확률은 from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from 1%에서 그리고 100%까지 1%에서 그 100%까지의 그 가능성의 경우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에서 끊어주세요. 우리는 want,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원하는데 그 주관적인 가능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관적인 확률을 알기를 원해요. 여기는요, 주관적이냐. 책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1%에서 100%의 각각의 어떤 객관적인 값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실제로다가 알고 싶은 거는 주관적인 확률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고 실제 수치인 거고 여기에서는 주관적인 확률이라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확률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뒤에서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일단 단어 먼저 좀 적고 갈게. 우리가 이 서브젝티브가 주관적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 퍼스널, 이게 개인적인이 되겠죠? 개인적인 어떤 가치니까는.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 가치되는 건요,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내가 이제 주관적으로 perceive, 인식되어지는 그 확률, 가능성, 이렇게 하면 되겠고, 선생님, probability 가능성은요, 저 이렇게 외웠는데요, likely도 있었죠. likelihood, be likely. 이 likely는 가능성 있는 이고 likelihood 하면 가능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chance에 s를 붙여갖고 가능성이라고 해석했던 거 기억나죠?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weight까지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weight는요, 무게죠. 그냥 여기서 이제 무게라고 해석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주관적인 가능성의 또는 확률의 비중이라고 해석하면 돼. 비중. 값이라고 하면 되겠죠. 비중. 아니면 중요도 이 정도 갈게. 야,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다루니? 우리가 다룹니까? 1%의 그 가능성을 다룹니까? 뭐처럼 달라요? 1%처럼 다루니? 아니면 like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처럼 다루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1%의 가능성의 결정을 내릴 때 정말 1%처럼 내리는 거야? 아니면 어떤 다른 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이 1%는 뭘 얘기하냐면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위에서 얘기했던 객관적인 가능성 확률인데 그거를 1%처럼은 요거야. 이거 객관적인 가능성으로 정확하게 보고 내리는 거야? 아니면은 네가 받아들이고 인식되는 주관적인 확률로다가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상황을 좀 주어주면서 지금 사람들이 그 확률을 받아들이거나 확률을 생각할 때 진짜 객관적인 수치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주관적인 수치를 받아들이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충 예측이 되죠. 그 사건들은 가로 열자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들은 하지만 가능성은 없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그 사건들, 즉 낮은 가능성의 사건들. 됐지? 그럼 유진아, 요 문장 일어나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없어. 일어날 수 있지만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낮은 가능성의 이벤트가 되겠지. 수치로 따지자면 좀 1%에 가까운 0%에 가까운 낮은 확률의 그 가능성들은 can be defined, 정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로써? 가능성으로서. 얘는 뭐 쓰죠? up to 약 25%까지. 그러니까는 이 낮은 가능성의 사건들 또는 0%에 가까운 그게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뭐뭐로써? 25%의 가능성으로서 정의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5%까지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지. 유진 이해됐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됐고요. 유진아, 여기 한번 밑줄봐. up to가요. 우리 뭐뭐까지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수치가 나면 뭐뭐까지라고 해석하잖아.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얘는 잘 해석한다 애들이. 근데 애들이 요거는 해석을 잘 못해요. as much. 25%까지의 가능성으로 합니다. 25%만큼 가능성 하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as no more than. at least. 비슷한 느낌으로 쓰이죠. 적어도 no more than도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25%까지의 가능성으로서 정의합니다.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유진아 이제 up to는 뭐뭐까지라고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어. 비교급일 때 비슷하게 의미 쓰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충고해줄 때 no more than이라든지 이거 n입니다. n no more than이라든지 아니면 and least 적어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좋다는 얘기 알겠죠? 낮은 확률의 사건들은 그러니까 이거 낮은 확률이라고 선생님 하지 말고 이렇게 적을게. 그냥 발생 가능성이 적은 그 사건들은 tend to factor 요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쵸. 팩터라는 단어가 지금 동사로 쓰였네. 그러면 팩터가 동사로 쓰려면은 영향을 미치다 요인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을 건데 그 뒤에는요 이렇게 전치사가 뭔가가 붙을 거야. 그 전치사가 붙을 거니까는 찾아보면은 여기에 붙었네. 팩터가 있었고 into가 있었네. 됐지? 여기에 영향을 주단데 됐지? 근데 뭐니까 더 많이 영향을 주다가 되겠다. 그래서요 더 많이 영향을 주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영향을 주다가 지금 요 파란색으로 한 게 요거 영향을 주대요. 가볼게. 발생 가능성이 적은 그 사건들은요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어. 어디에? 의사 결정에. 그들이 해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서 사실은 그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결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야. 발생 가능성들이. 됐죠? 반복적인 부분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요. 됐지? 자, 여기 봐봐. 원래 문장은 그럼 이 모어는요 then 때문에 나온 거고 they should인데 자 요거는 그냥 그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 일단 이렇게 적어준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아. 그들이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치?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니까는 얘를 해석할 때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그들이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가볼게.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간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건은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야? 객관적인 1%의 가능성을 가진 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진 그 이벤트들은 됐지? 이벤트들은 could 주관적으로 seem like 뭐뭐처럼 보이냐면 it has a 5%의 기회를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야. 유진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객관적인 1% 낮은 가능성, 객관적인 1% 낮은 가능성, 1% 낮은 가능성 이런 식으로다가 단어를 자꾸 반복해 다르게 보여주는 것 뿐이지 결국은 낮은 가능성의 이벤트들이 주관적으로 5%까지 좀 약간 뭐 하는 거야? 올려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단어만 좀 적고 갈게. occurring, 발생하다, 우리가 뭐 했어?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도 있고, 아니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죠. 자, 됐고요. 그럼 가볼게요. 자,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였었어요. 이 단어에 별표 치자. 그래서 주제문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overestimate. over에만 네모치자. estimate면 추정하다라는 표현인데 over니까는 과대하게 평가하다라는 표현이라서 과대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요거의 반대말은요, under만 쓰면 돼요. underestimate. 그럼 얘는 과소평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과소평가하다. 됐죠? 자, 과대평가하다는요, 비슷한 표현으로 또 뭐가 있냐면요, 얘는 반대말로다가 이제 언더만 쓰면 됐던 건데, 이게 과대평가하는 거는 이 단어 꼭 외우세요. exaggerate라는 단어가 있었죠. exaggerate. 자, 그거가 exaggerate. 그럼 얘는 과대평가다라는 표현. 그치, 뭐지? 과장하다. exaggerate, 과장하다. 아니면 overrate. 레이트가요, 평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트 하면요, 높이 평가다니까. 우리는 과대평가입니다. 그 가능성을요, 이러한 낮은 가능성, 발생 가능성이 적은 사건들의 가능성들을 우리는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문장으로다가 지금 이거 주제문을 보여준 겁니다. 얘가 이제 주제문이었네요. 보편적으로. 자, 여기도 나오겠네. 보편적으로 보통은 더비교급 여기에 밑줄 그자. 자,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더비교급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지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더 작을수록, 여기 뭐 이지 정도가 생략이 돼 있겠네요. 그 가능성이 더 작을수록 우리는 과대평가인데 이것의 가능성을 더 많이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별거 어려운 거는 없고요. 그냥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때 as가 뭐뭐 할수록이니까는 문장을 완성해 볼까? 그 가능성이, 이건 이렇게 쓸게요. 그 가능성이 is smaller. 더 작을수록 콤마 찍어주고 우리는 overestimate 우리는 과대평가합니다. 이것의 each 그리고 likelihood 가능성들을 과대평가합니다. 어떻게? 더 많이 과대평가합니다. we more estimat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더비교급 잠깐 이렇게 더비교급 문장을 합칠 때 하나의 접속사처럼 봐서 as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자리를 보내놓고 한번 또 적어볼까? 우리 과대평가하다 할 때 요것도 쓸 수 있겠다. overvalue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라는 표현이 있겠죠? 과대평가하다 됐습니다. 더비교급. 예를 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플레이 로터리. 그러니까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요 종종 자주 낙관적입니다. about winning 이기는 것에 대해서 따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얘랑 반대말 뭐였어? 옵티미스틱의 반대말이 뭐지? 비관적인이 되겠지. 비관적인이 우리 뭐죠? 패시미스틱. 얘가 비관적인이라는 표현이죠. 자, 낙관적입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하지만 오드에 s가 붙었네. 그럼 얘가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오드에 s가 붙으면 하나의 티켓의 복권 당첨이라고 할게요. 위닝을 당첨의 가능성은 이거 뭐라 하지? 가장 큰? 가능성은 가장 크고 가장 인기 있는 미국 복권을 당첨하는 가능성은 이렇게 가자. 당첨의 가능성은 뭐뭐입니다. on the order 또 one 이거다. 175 100만 1000만 1억 7,500만 중에 하나의 order입니다. 자, 이때 order는요 대략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략 이걸 대략 about이에요. 가능성은 약 선생님
about 약이잖아요. 맞아요. about 약이고요. 아니면은 around 대충, roughly 대충, 아니면 approximately도 역시 대략, 약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대충 1억 7,500만 분의 1입니다. 대충 봐도. 그러니까 당첨될 가능성이 되게 적은데 사람들이 사도 낙관적이잖아. 안 될 줄 알면서도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나는 이 지문을 보면서 만약에 이거죠. 낮은 확률 가능성은 과대평가하는 영향에 대해서 주제면 나는 이거를 문제 내면은 지금 어떤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 그 문맥상 어휘 추론으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문맥 어휘로. 그 선생님이 문맥 어휘로 조금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거. 요 뒷부분에서 요건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여기 뭐 더 smaller라든지 더 more, 그러니까 더 작을수록 더 커지다 이거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당첨에 관한 게 비관적이겠어, 낙관적이겠어? 낙관적이겠지. 그럼 패스미스틱이 들어가면 틀리게 되겠죠. 그쵸? 됐고요.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던 것 중에서도 이거 오버 대신에 언더만 집어넣어도 반대말이 되잖아요. 오버 에스티메이트도요. 알겠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글의 제목은요. 작은 가능성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얘기고, 사람들은 나중에 실제보다 더 큰 의사결정에 비중을 두니까 1%더라도 조금 더 높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23번은요, 이제 소재 자체가 이제 좀 경제네요. 그래서 이제 공통통화의 도입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이점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대표적인 예로다가 이제 그 EU 같은 게 있죠. 공통화폐를 쓰죠. 하나의 경제권을 좀 묶어내거든요. 한번 볼게요. 뭐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벽들은 이제 베리어는요 벽이죠. 트레이드에 대한 장벽들은 그러니까는 무역의 장벽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유진아, not because 나왔죠? 여기 밑줄 그어봐. not because 밑줄 그어봐. 그러면은 but이 나올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을 그냥 단순히 이것만 외우지 마. not의 법비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not이 나왔을 때, but이 나왔을 때 느낌은 뭐냐면 A가 아니라 B다니까 B가 강조되는 느낌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때문이 아니야? 그 시장의 결여가 없어서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없어서 때문이 아니고 무역의 장벽은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인 거야? 거기에는 장소죠 있습니다. 중요한 배리어, 장벽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어? 여기 이제 장벽들이라고 했으니까 동사에 아가 붙었죠. 이즈 쓸래, 아 쓸래 물어보는 이제 수요일치 문제도 좀 조심하자고. 많은 중요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한 장벽? 요것도 문법 문제 나오겠다. 얘가 뭐뭐에 대한이니까 전치사로 쓰여서 그 뒤에는요 지금처럼 ing 명사가 온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만 적을게. to get 이렇게 쓰면 틀린 겁니다. 이때 to가 하는이 아니라 뭐뭐에 대한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밑줄 그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getting to 해서 get은요 이건 이거다. 상품들을 만드는데 팔도록 만드는 거야. 경쟁적인 가격으로. 여기 나왔지.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야. 경쟁적인 이라는 얘기는 얘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유능한이 되는 거고 사물로 따지면은 가격이 좋은이 되겠지. 가격이 착한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요 칩의 느낌이 되는 거야. 그 경쟁적인 가격에서 상품이 팔리도록, 팔다라고 하자. 팔도록 하는 그 장벽이, 중요한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장벽이 아직은 안 나왔지? 그 거래의 비용은, 트랜잭션이 거래니까요. 거래의 비용은 중요합니다. 거래 비용이 중요해. 요게 중요하대요. 비용에 네모치자. 이 비용이 중요한 거야. 거래의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경우에서는요, 그 회사들의 경우에서는요. 역시 그 뒤에 류나야, 나도언니 나왔으니까 뒤에 버들서 나오겠지. 이번엔 둘 다 중요한 거네.
straight exchange cost. 자, straight은요, 직선회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직선회라는 표현을 쓴 거는요, 단순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심플의 느낌이에요. 단순한 교환의 비용뿐만 아니라 또한 그 비용도 중요한데, 누구의 비용? 컨버팅, 바꾸는 비용, 그리고 지불하는 비용, 그리고 헤지 펀드 하는 비용도 중요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하고 지불하고 헤지 펀드의 그 비용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단순 환전 비용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중요한 게 지금 그럼 네 가지로 적자. 1, 2, 3, 4.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얘가 1이야. 단순 환전 비용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래의 비용은 회사들에게도 중요한데, 그 회사들이 돈이 필요해서 환전을 해야 돼. 요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컨버팅, 전환하고 바꾸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에서는요, 환전이라고 할게요. 그 환전의 비용도 또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불하다죠. 대금을 이제 지불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해지, 이제 해지 펀드는요, 위험 분산이라고 적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도 이 환율이 중요한 겁니다. 거래의 비용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회사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래의 비용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문장에 별표 칠게요. 한번 보고 갈게. 그래서 common currency를 가진다는 것은 공통의 화폐가 되겠죠. 공통의 화폐를 가진다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끊어줄게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러한 거래들의 비용들의 그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래 비용들, 환전 비용이라든지 지불하는 거라든지 위험 분산에 대한 그 비용들이 다 사라지는 게,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공통의 화폐를 가지게 되면. 그리고요, 세이빙스, 그 남은 것들이, 이제 세이빙스니까 이제 남은 것들이니까는 이제 저축된 비용, 저축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그 절약하다라는 느낌도 있으니까 절감된 비용이라고 하자. 그 절감된 비용들이 can be reinvest니까 재투자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어디로다가? 회사의 생산성과 그리고 회사의 혁신에 재투자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그 비용들이 turn into 뭐로 바뀌어요? 생산적인 비용으로 바뀌고 되고요. 뭐를 가지고? 더 긴 기간의 혜택들을 가지고 그 전체 경제에 더 긴 혜택들을 가지면서 생산적인 비용이 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라는 말은요,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라고 해서 뭔가 그 요약해주는 느낌이잖아. 그래서요, 이거 이렇게 적자. in short, 지금까지 좀 길게 얘기했나? 좀 짧게 얘기하면 그 쓸모 없었던 비용이라고 선생님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자. 비생산 비용.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내가 쓰지 않았던 비용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비생산 비용이 생산적인 비용으로 바뀝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바꾼 이유가 요 단어 때문에 선생님이 좀 바꿨어요. 요 단어의 유슬레스가 되겠죠. 생산적인 비용을 바꿉니다. 그럼 생산적인 비용은 뭐냐면 성과를 만드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요, 이렇게 그냥 해석해가지고 이해해주면 편해서 선생님이 좀 적어준 겁니다. 됐죠? 근데 온 기간은 이거로 바뀝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합침으로써, unify, 합치다라는 표현이죠. 통일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 합치다는요,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밑에다 적을게. integrate가 통합하다는 표현이죠. 통합하다, 합치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던 combine 정도도 합치다가 되겠죠. 이러한, 자, currency가요, 통화입니다. 통화. 화폐의 몇 개를 합침으로써
전체 경제는 혜택도 얻고 그리고 성장도 합니다. 좀 더 많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as independent 개별적으로서 개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됐죠? 그래서 independent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독립적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어. 명사로 쓰였으니까 독립적인 존재 이렇게 적어.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의 화폐는 제공해 주는데 뭐를 제공하냐면 강한 경제적인 기초, 강한 경제적인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좀 이제 오늘 아까 선생님이 그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해서 그로가 이제 성장하다면 그 경제가 성장하다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확장되다라는 표현보다 경제가 팽창하다 해서 이제 expand 같은 단어도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것들, 독립적인 존재라고 할 때 이 단어 때문에 선생님 적어주는 거거든요. 뭐냐면 separate entity. 자, 여기에 유진아 이거 왜요? entity 잘 안 이어지거든요. 얘가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독립적인 존재.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자, provide 뭐뭇을 위해서 제공하다라고 우리가 어렵게 해석하는데 이걸 수거처럼 보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마련하다, 준비하다의 느낌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더 강한 경제적인 토대를 위해서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직독직해는 되니까 그냥 마련하다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플라이를 써도 되고요. 마련하다니까는 토대를 만들다니까는 establish 이 정도로 써도 됩니다. 뭐를 마련하다 했을 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을 좀 어렵게 만드는 주체가 어떤 이제 사람이나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이제 그 통화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목도 그래 전혀 책에 경제적인 이점 여기 나왔고 요약도 잘 되어 있나 볼까? 할 수 있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적자. 모두에게 요거 밑에 거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제적 토대 마련. 유진아, 마련인에게 뭐 썼다고? provided for 이렇게 썼어. 알겠죠? 오케이, 다 됐습니다. 자, 별빛을 통해서 우주의 과거를 본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빛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빛이 이동하는 시간만큼의 과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볼게. 그 빛은 from 어디로부터는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스텔라는요 별입니다. 별. 스텔라가 별이에요. 그 이웃하는 별, 가장 가까운 이웃별로부터의 그 빛은 take, 이때 시간이 나왔죠? 그럼 걸리다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걸리다. 4년이 걸립니다. 우리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는 4년 전의 과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을 볼 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뒤를 보고 있는 거니까 back in time을요.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시간의 뒤니까는 시간을 거슬러서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을 거슬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얘기하면 그냥 과거를 보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제 룩에서는 보다 관찰하다 정도에서 옵저브의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look back in time, 거슬러 보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보고 있는데 see,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면요. into the past, 과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과거를 관찰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스텔라라는 게 이제 별인데 보통 이 별을요 우리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빛을 내는 거를 이제 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니네 많이 들어봤으니까 셀러스트리얼. 그러면 항성이란 표현이고요. 셀러스트리얼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됐어요.
계속할게. 이것은 놀라울 정도의 선물입니다.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별빛을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윗문장이야. 우리가 별빛을 보잖아? 과거를 볼 수 있어.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고 사실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주고 있네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어떤 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우주의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들이 were many years ago. 자, 이거를 잘 봐봐. 요거를 잘 해석해야지. 이거를 해석할 때, 자, 일단 이걸 한번 볼까? as 하게 되면은, 선생님 얘기했지. it은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얘가 상황이고, is가 가리키는 정보는 뭐냐면요, 시제야. 시제적으로는 현재고,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의 상태 이렇게 가는 거야. as는 뭐뭐대로 뭐뭐처럼이야. 그래서 as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뭐냐면 현재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다시 여기 볼까?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별이 되는 거고, 이 워가 가리키는 정보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야? 과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년 전, 아까는 4년이라고 했으니까 수년 전에 과거 상태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유진아, 이제 해석이 확실히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as 비동사 이렇게 되거나 what이 나오거나 하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 과거 상태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조금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또 나왔네. 더비교급 나왔고, 그럼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지다가 되겠죠. 우리가 모을 수 있을수록 그 빛을 더 먼 곳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부터의 빛을 모을 수 있을수록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과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시간을 더 많이 거슬러서라는 얘기는 더 오래전의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에 이제 효과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볼 때 밝은 그 별을 볼 때 배택을 이거를 보면, 그리고 이 별은요 빛납니다. 지금 이거는요 글로우 하면요 잘하다라는 표현이고, 글로우 하게 되면은 얘는 빛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별들은 빛나는데 in the Orion constellation에서 빌립니다. 아까 선생님이 스텔라가 뭐라 그랬어? 별이라 그랬지. 컨은요 함께라는 표현이니까 constellation 하게 되면은 별들이 모여있는 군집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은하라고 하나? 별자리래, 별자리. 별들이 모인 거야, 별자리. 오리온 별자리에서 빛나는 베테크의 게우스인지 뭔지 이 별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은요 wind time back이죠. wind time back. 자, 그러면 이때 wind는요 되감다라는 표현이야. 감다라는 표현이야. 시간을 다시 되감아요. 시간을 다시 되감습니다. 뭐 할 때? 뭐뭐 이상으로? 600년 전 이상으로 되감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wind back time 하면은 시간을 되돌리다라는, 되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태엽 시계 같은 거를요, 이제 win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wind time back 하게 되면은, 시간을 600년 전. 그러니까 얘네는 600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600년 전에 과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디시가요, 불구스름한 이런 표현이에요. 레드가 보이죠? 불구스름한 이곳의 빛은 시작하는데요. 그 지구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In the Middle Age, 중세 시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그 빛은요, 중세 시대 때 시작한 빛이야. 됐죠? 단어가 어려운 게 없어서요. 그 별들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 별들은, 아까는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벨트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리온의 그 허리를 이루는 그 별자리들은 뭐뭐입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온 자리가 있는데 좀 허리 쪽에 있는 그 오리온 자리 허리 쪽에 있는 별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그 빛은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죠. 어떤 빛? 인간의 세대들하고 비슷한 저기 패밀리언에 친숙한이지. 친숙했던 그 빛은 has traveled 여행했는데 적어도 1000년을 여행했어요. 우리에 도달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친숙했던 별.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그 별을 봤지만 그 우리 여러 조상들이 봤던 빛도 결국은 과거의 것을 봐서 1000년 뒤에 우리도 지금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000년 동안 이동해 왔다 됐습니다. 적어도 1000년이니까 400년, 600년 전에 봤으면 그 이전 1000년 전에서 그 사람들이 봤었으면 지금 우리가 그 별을 똑같이 보고 있으면은 적어도 처음 본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 걸렸으면 1000년을 이동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건 뭐 너무 내용이 좀 쉬워서 여기서 여기 한 마지막 문장이 있네요. 미안하다. 여기 더 가보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능성을 가졌어요. 기회. 이해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이 이거야. 우리는 이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멀리 떨어진 이것의 별들의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우주의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들의 과거에 있는 그대로 어렵지 않지 이제 as they were 어렵지 않지 과거에 있는 그대로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천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봤었던 것들을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끝난 거고, 그냥 이거는 별을 본다라는 게 결국 과거의 모습을 본다라는 중심 개념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금 이 부분이 되겠지. 그쵸? 있는 과거를 본다는 거. 중심 개념이 지금 여기서 나왔고요. 요거 두 개. 2번, 4번 문장 좀 체크해 주고요. 별거 없습니다. 제목만 우리 확인하고 갈게요. 제목을 지금 여기에서 자, 이렇게만 적을게. 먼 빛을 관찰한다는 것은 우주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 이 정도만 적자. 그래서 우주를 통해서 거슬러 보는 것. 이 사람은요, 월스, 미국의 작가인데요. known for, 뭐라냐? 생생한 장면들로 유명한. 그래서 known for만 밑줄 그자. 얘가 뭐뭐로 유명한 이런 표현이죠. be famous for, famous for. 이렇게만 영어로 적을게. famous for. 생생한 장면들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아프리칸, 그러니까는 흑인 역사에 생생한 장면들을 그린 미국의 화가고 일상생활을 그렸어요. 흑인 사람들의 역사와 흑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사람이네요. 가볼게. 아틀란타 시티 도시에서 1917년도에 태어나서 그는 이사했습니다. 하렘으로 이사했어요. 13살 때.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미술을 공부했어요. 유토피아 칠드런 센터에서 미술을 공부했고요. 그는요, 사용했습니다. 밝은 색깔들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단순화된, 이렇게 가자. 단순화된, simplified, 단순화된 모양들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에서요. 마이그레이션 시리즈라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주 널리 인정받고 있어요. 뭐로써? 제이콥의 그 마스터피스니까 대작 또는 걸작. 제이콥의 그 대작으로서 유명한 인정받는 마이그레이션 시리즈라는 그 그림들은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에게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는요, 서브도 했는데요. 자, 서브라는 단어는 한번 적고 가자. 이게요, 우리가 봉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섬기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대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근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이제 군대에서는 복무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아까 이제 전쟁이 있었으니까는 근무하다, 복무하다라고 할게. In the U.S. Coast Guard, 해안 경비대가 되겠다. 해안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해안 경비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제공했습니다. 많은 그림들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were lost, 잃어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자,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 아마 빈칸 추론, 그러니까 그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지 않냐? 여기 잃어버렸다는 생각 다 의예상에 나오니까. 그리고 유나야, 요거 이 벗을 선생님이 지울 거다. 이 벗이 없어졌어. 그럼 같은 문장으로 만들어봐. 여기에서 뭔가를 바꿔서.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벗이 없어지면은 whom으로 쓸 수 있어. 관계대명사죠. 벗이 없어? 그럼 이때 whom으로 바꾸는 거야. 선생님, 그리고잖아요. 그리고도 있을 수 있지만 벗도 있을 수 있어요. 유진 알겠지? 자, 나중에 그는 가르쳤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16년 동안 교수를 했고요. 그의 삶 줄곧 내내 그는 인정했습니다. honorary degree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명예로운 학위를 받았어요. 몇 개의 대학교로부터, including 하버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명예학위는 실제 대학교 다닌 건 아니고, 아, 그만큼 했으니까 우리 대학교도 너를 인정해 줄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몇 주 전까지, 그가 죽기 몇 주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탐구했습니다. 탐험했어요. 흑인들의 삶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통해서 흑인들의 삶을 탐구했습니다. 라고 해서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었죠. 자, 26번도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요. 자, 29번으로 갈게요. 자, 29번 같은 경우는요, 문맥상 틀린 낱말, 그러니까 문법 문제였었죠. 문법 문제로 좀 나오는 거였는데, 문법 문제 치고 좀 내용이 조금 어려웠었나? 또 경제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renowned 하게 되면요, 얘가 유명한 또는 저명한 그 영국의 철학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알프레드 놀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라고 해서 이 얼설트 자체는요, 주장하다라고 외우는데 이 주장하다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강하게 주장하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표현으로 주장하다니까는 뭐 클레임, 요것도 주장하다라고 쓸 수 있겠고, 자, 가볼게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뭐를 주장했냐면, 그 문명의 발전은 누구에 의해서 extending the number of operation we can perform with, 잠깐만요. 자, 동사를 선생님이 찾아버렸어요. 어허. 이거였네. 문명은 발전합니다. 이렇게 가야겠지. 마이 동그라미 치고요. 요거 함으로써 발전하는 거야. 아, 확장시키고 연장시킴으로써. 됐죠? 뭐를 연장시켜요? 그 오퍼레이션의 수를요. 이때 오퍼레이션은요, 어떤 행동의 방식이라고 해도 되고 활동이라고 해석하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 뭐 없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자,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를요, 이렇게 적어. 오토매티컬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의식하지 않고니까는 unconsciously 이 정도로 봐도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그것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앞에 이서 얘기했던 오퍼레이션이니까 활동들이 되는 거야. 이거 이스로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활동들의 그 수를 받는 게 아니라 활동들을 받는 거야. 그 활동들의 수를 확장시킴으로써 문명이 발전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해, 자동적으로 뭔가 해내. 그런 것들이 많아져. 수가 많아짐으로써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됐죠? 자, 가볼게. 예를 들어서 take advance라는 이 말은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그 advance인데 뭐뭐에 의해서 그 문명에 제공되어진 그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
by 뭐뭐로써 디스카운트 쿠폰. 디스카운트 쿠폰이 뭐냐면 할인 쿠폰인데, 할인 쿠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좀 비교적 근래에 생긴 거잖아. 그치? 아주 과거로 가는 건 아니니까. 할인 쿠폰에 의해서 문명에 제공되어진 그 발전을 한번 생각해보자. 할인 쿠폰 때문에 문명에 뭔가가 발전됐어.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리고 이것은 얘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디스카운트 쿠폰이니까는 할인 쿠폰이라고 얘기하자. 이 할인 쿠폰이 허락했는데 소비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도록 허락했어요. 뭐를 생각해? 그들이 받을 겁니다. 줄어든 구입 가격을 받을 거예요. 내가 구입하는 그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 by 뭐뭐함으로써 그 쿠폰을 제시함으로써. 자, 할인 쿠폰에 대한 정확한 이제 개념이 나서 할인 쿠폰을 이게 주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할인 금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진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가볼게.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그 활동들인데 할인 쿠폰을 제시해주는 활동들을 지금 얘기해주는 거야. 여기 나왔네. 유진아, 여기까지 해석해봐봐. 이거 잠깐만요. 자, 그래서 to extend, 그 extend가 앞에 to가 있던 이렇게 뒤에서 to 위치가 꾸며져. 보통 다 to 위치가 꾸며주거든요. 이렇게 꾸며줄 거야. 선생님, 왜 얘는 안 해요? 까지라 그랬잖아,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우리가 배운 정도는, 지금까지 배운 정도는 뭐에 대해서 오퍼레이트, 작동하는 것을 배웠어. 자동적으로. 선생님 왜 자동적으로 해요? 위에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 오토매티컬리면 지금 이건 기계적으로 얘기한 거야. 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 유진아. 그지? 유나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우리가 배워왔던 그 정도가 그게 뭔데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설명해 줄 건데, 설명되어질 건데, 인더 경험에서 설명되어 줄 거야. 자동차 타이어 회사들 중에, 회사들의 하나의 경험을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정도는, 일단 가볼게요. 메일드 아웃 쿠폰은, 그러니까는 메일드 아웃 쿠폰이니까는 메일을 통해서 우편 쿠폰이라고 할게. 우편으로 보낸 그 쿠폰인데 그것은요, 잘못된 프린터 때문에, 에러 때문에 no saving to recipient producing just as 동사를 찾자 이것 때문에. 동사가 어디 있냐? 그럼 봐봐. 프린트 에러 때문에 이렇게 가자. 프린트가 에러가 됐기 때문에 아직 대승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얘는 그냥 이유니까 여기서 한 거야. 그 메일 쿠폰인데 그 프린트 에러 때문에 그 쿠폰들이 제공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얘는 세이빙, 절약되는 거니까 할인액이라고 하자. 절약된 금액이니까 그 할인액을 제공하지 않은 메일드 쿠폰이야. 누구에게? 그 받은 사람에게, 수령인들에게. 그 수령인들인데 producing just as much customer response.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이게 얘가 분사구문처럼 좀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만들어서 수령인들, 여기까지는 이제 대절에 걸리고 있는 거야. 수령인들에게 어떠한 할인액도 제공하지 않았어. 뭐 때문에? 프린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떠한 할인액도 제공하지 않았던 그 메일 쿠폰들이 할인액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가자고. 분사구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고객들의 반응을 많이 생산해냈습니다. 뭐뭐만큼이나 그 에러가 없는 쿠폰들만큼이나. 근데 그 쿠폰들은요, 잠재적인 할인액을 제공해주는 공짜 쿠폰들. 공짜 쿠폰이래. 에러가 없는 쿠폰들만큼이나 고객들 반응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할인을 제대로 해주는 진짜 쿠폰만큼이나 할인을 안 해줘. 인쇄 오류 때문에. 그것도 많은 반응을 끄는데 이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인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 일단은 이 반응만큼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 분명하지만 지시적이고 교훈적인 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디스카운트 쿠폰, 할인 쿠폰을 뭐 한다는 거야? 기대한다는 거야.
더블 듀티를 하기 위해서. 자, 더블 듀티는 두 가지 의무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이렇게 하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할인 쿠폰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4번 문장은요, 선생님이 아까 잘못 해석했던 게 그 부분이야. 할인액을 주지 않는 쿠폰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액을 주는 것을 받은 사람들만큼이나 좋은 거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다가 좋은 거네 할인액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 공짜 쿠폰에 대한 얘기, 할인 쿠폰 얘기 계속했어. 그러면 그 할인 쿠폰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일이 여기 나오는 거야. 나도온이 나오고 그리고 버들소, 요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보자.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기대해. 그 할인 쿠폰이 to save us, 우리로 하여금 돈을 절약하게 해줄 거고요. save가 이제 절약하다고요. 절약하다가 혹시 동사로 나오게 되면은 economy 쓰면 돼요. economy도요, 절약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자. economies 이렇게 써. economies 하면 얘가 절약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뭐 그냥 줄이다니까는 reduce, expense, 비용을 줄이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일단 돈을 절약할 수 있게끔 기대하는 거고, 첫 번째 우리가 돈을 절약할 수 있겠네 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 거랬어.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또 절약을 해줄 건데 시간도 절약해 줄 거고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절약해 줄 거야. 뭐 하는데 필요한 거?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가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그 시간과 에너지도 절약해 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블 듀티가 그 두 가지 의미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금전적인 절약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할인 방법을, 할인하는 거를 어떻게 할인 받아야 되지 그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시간도 줄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볼게.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점을 필요로 해요. 투 핸들, 다루는데. 포켓 스트레인은, 자, 이때 포켓 스트레인의 별표 요거를 보자. 그리고 브레인 스트레인. 자, 스트레인이 압박이야. 그러니까 포켓북 스트레인은, 이 포켓북은 뭐냐면 옛날에 할인 쿠폰이 그 책으로 나왔었어요. 기억나죠? 이게 배달의 민족이 있기 전에는요, 할인 쿠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인 쿠폰 책의 압박을 우리는 다루는 첫 번째 이점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니드 필요한데 두 번째의 이점은 뭐냐면 다루는 건데 something, 잠재적으로 좀 더 중요한 거, brain strain, 뇌의 압박. 그러니까 뇌의 압박이라는 말은 잘 쓰진 않지만 좀 선생님이 봤었을 때 이 운율을 좀 맞추는 거야. 뇌의 압박은 뭐냐면요, 이거를 생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준다면, 브레인 스트레인은 이제 뭐로 하는 거야? 어떤 생각하는데 정신적 부담이라고 얘기할까요? 정신적 부담. 자, 오늘날의 세상에서는요, 다시 생각해, 우리는 그 포켓북의 스트레인은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처리하고 다루는 이점이 있었던 할인 쿠폰이 있다면, 이게 왜 근데 이게 문명의 발전이야? 우리는 또 필요한데 두 번째 이점을 필요로 해요. 그 something, 잠재적으로 더 뭔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요거랑 연결이 되죠.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는 이 정신적 부담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끝났습니다. 좀 어렵긴 하네요. 이 지문의 내용이 좀 쉬울 줄 알았더니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 할인 쿠폰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 이거를 뭐냐면 할인 쿠폰이 아까 메뉴에서 얘기했었던
자동화 이거야. 자동화 된 사고. 선생님 자동화된 사고라는 말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이건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맨 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without thinking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하는 거 그거랑 아니면은 기계적으로 해서 mechanically 해서 적었던 거 기억나죠? 기계적으로 이게 자동적인 사고야. 자동적인 사고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할인 쿠폰이 그래서 정신적인 부담도 줄여준다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뭔가 일을 하게 해줬고 그게 문명의 발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선생님은 개연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